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 영상을 보고 있다. 화면을 보고 있다. 소리를 듣고 있다.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너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자. 도대체 누가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당신의 눈일까? 아니다. 눈은 빛을 받아들일 뿐이다. 귀일까? 아니다. 귀는 소리를 전달할 뿐이다. 그렇다면 뇌일까? 흥미롭게도 과학자들은 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는 많이 알고 있다. 하지만 왜 그 정보가 경험으로 느껴지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카메라도 영상을 본다. 마이크도 소리를 듣는다. AI도 대화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무언가를 느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은 다르다.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을 보면 아름다움을 느낀다. 음악을 들으면 감동한다. 사랑을 하면 행복을 느낀다. 그리고 고통을 경험한다. 이런 경험을 과학에서는 주관적 경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의식의 핵심이다. 왜 어떤 존재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경험까지 하게 되는 것일까? 사실 이것은 현재 과학이 풀지 못한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다. 우리는 원자를 안다. 별을 안다. 블랙홀을 안다. 유전자를 안다. 하지만 정작 나는 왜 나인가? 라는 질문에는 아직 명확한 답이 없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은 우리를 의식 연구의 가장 깊은 곳으로 안내하게 된다. 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은 화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뇌과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다.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모델이다. 생각해보자. 눈은 사실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눈의 역할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빛은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그리고 그 신호는 뇌로 전달된다. 뇌는 그 신호를 해석한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하나의 풍경을 경험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다. 뇌는 바깥 세상을 직접 본 적이 없다. 절대로. 뇌는 어두운 두개골 안에 갇혀 있다. 뇌가 받는 것은 오직 전기 신호뿐이다.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촉감도 전부 신호다. 그리고 뇌는 그 신호를 바탕으로 현실을 재구성한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뇌가 만든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착시 현상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같은 길이의 선인데 다르게 보인다. 가만히 있는 그림인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존재하지 않는 색깔이 보이기도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뇌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뇌는 생각보다 게으르다. 매 순간 우주의 모든 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 대신 예측한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다. 예를 들어, 당신의 시야에는 사실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눈에는 시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다. 그곳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하지만 평소에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뇌가 빈 공간을 자동으로 채워 넣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보는 현실의 일부는 실제로는 뇌가 만들어낸 추정치다. 최근 뇌과학에서는 흥미로운 가설이 있다. 예측 처리 이론. 쉽게 말하면 뇌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기계가 아니라 현실을 끊임없이 예측하는 기계라는 것이다. 뇌는 먼저 세상이 어떨지 예상한다. 그리고 실제 신호와 비교한다. 차이가 생기면 수정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뇌가 끊임없이 수정하고 있는 가설을 경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상한 질문이 생긴다. 만약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뇌가 만들어낸 모델이라면 의식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것만으로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탄생할 수 있는 걸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왜냐하면 과학은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설명할 수 있지만 왜 그 과정이 경험으로 느껴지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빨간색을 볼 때 어떤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지 알고 있다. 통증을 느낄 때 어떤 신경세포가 반응하는지도 안다. 하지만 왜 빨간색은 빨갛게 느껴지는가? 왜 통증은 아프게 느껴지는가? 그 이유는 아직 모른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의식 연구는 과학이 마주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된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부른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인류가 블랙홀보다 먼저 이해해야 할 미스터리가 있다면 바로 의식이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주를 이해하고 있는 존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의식은 곧 해결될 문제처럼 보인다. 뇌를 더 연구하면 된다. 신경세포를 더 이해하면 된다. 언젠가는 의식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여기에는 생각보다 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빨간 장미를 보고 있다고 가정하자. 과학자들은 설명할 수 있다. 장미에서 특정 파장의 빛이 반사된다. 그 빛이 눈으로 들어간다. 망막이 반응한다. 전기 신호가 뇌로 전달된다. 시각 비질이 활성화된다. 여기까지는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왜 당신은 빨간색을 경험하는 것일까? 왜 단순한 전기 신호가 빨갛다는 느낌으로 변하는 것일까? 왜 음악은 아름답게 느껴지는가? 왜 슬픔은 아프게 느껴지는가? 왜 사랑은 특별하게 느껴지는가? 과학은 뇌의 활동을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경험 자체는 측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커피를 마신다고 생각해보자. 커피의 쓴맛을 느낀다. 과학자는 뇌를 스캔할 수 있다.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도 알 수 있다. 하지만 과학자는 절대로 알 수 없다. 당신이 느끼는 그 쓴맛이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오직 당신만 알 수 있다. 이런 주관적인 경험을 철학에서는 퀄리아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경험 그 자체다. 빨간색의 느낌, 통증의 느낌, 사랑의 느낌, 외로움의 느낌. 그리고 바로 이 퀄리아가 의식 연구를 어렵게 만든다. 1990년대 호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는 이 문제를 유명하게 만든다. 그는 말했다. 과학에는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예를 들어, 기억은 어떻게 저장되는가? 언어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시각 정보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런 문제들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의식은 다르다. 왜 정보 처리가 경험으로 느껴지는가? 이 질문은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의식의 어려운 문제, Hard Problem of Consciousness라고 불렀다. 흥미롭게도 이 문제는 AI와도 연결된다. 생각해보자. 미래의 완벽한 AI가 만들어졌다고 하자. 인간처럼 대화한다, 웃는다, 슬퍼한다, 철학을 논한다. 그리고 말한다. 나도 의식이 있다. 그 말을 우리는 믿어야 할까? 아니면 단순한 프로그램일 뿐일까? 사실 우리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의식은 밖에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자기 자신만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더 극단적인 질문을 던진다. 지금 이 세상에서 확실히 의식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 놀랍게도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정말 의식이 있는 걸까? 아니면 의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존재일 뿐일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질문은 의식이 얼마나 독특한 문제인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우주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다. 블랙홀을 관측할 수 있다. 원자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왜 당신으로 느껴지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더 이상한 가능성이 등장한다.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자아 자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과연 그 나는 어디에 있을까? 뇌 속 어디엔가 숨어 있는 걸까? 아니면 자아라는 것은 뇌게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일 뿐일까? 잠시 질문 하나를 해보자.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이상한 질문처럼 들린다. 당연히 여기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바로 이 몸 안에.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당신은 뇌의 어느 부분에 있는가? 전두엽일까? 후두엽일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일까? 아니면 뇌 전체일까? 흥미롭게도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뇌를 연구했지만 나가 들어있는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뇌에는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다. 청각을 담당하는 영역도 있다. 언어를 처리하는 영역도 있다. 감정을 담당하는 회로도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없다. 마치 거대한 회사 안에서 사장을 찾으려고 했는데 부서를 아무리 돌아다녀도 사장실이 없는 것과 비슷하다. 모든 직원은 존재한다. 모든 시스템은 작동한다. 그런데 정작 중앙 통제실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실은 과학자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머릿속 어딘가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뇌를 들여다볼수록 그런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유명한 실험 하나가 등장한다. 불린의 실험이다. 20세기 중반, 심한 간질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뇌의 좌방구와 우방구를 연결하는 구조를 절단하기 시작했다. 그 구조의 이름은 뇌량이다. 놀랍게도 수술 후에도 환자들은 정상적으로 생활했다. 그들은 여전히 말하고, 웃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실험해보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서로 다른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한 손은 셔츠 단추를 잠그는데 다른 손은 그것을 풀어버린다. 한쪽은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다른 쪽은 반대 행동을 한다. 마치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의식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하나의 몸에는 하나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뇌를 보면 자아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을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설명이 진짜 이유가 아닐 수도 있다. 뇌가 나중에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 생각해보자. 당신은 왜 특정 음식을 좋아하는가? 왜 특정 사람에게 끌리는가? 왜 어떤 선택을 했는가? 우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무의식 속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뇌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설명한다. 일부 과학자들은 말한다. 어쩌면 자아란 실제로 존재하는 물체가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다고. 쉽게 말하면 나는 선장이 아니라 배의 항해일지를 작성하는 기록관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일어난 일을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의 이야기로 묶는 데피니션. 그것이 자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생각보다 훨씬 분산되어 있으며 생각보다 훨씬 신비로운 현상일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의식 연구는 또 다른 질문과 만나게 된다. 만약 자아가 내가 만들어낸 패턴이라면 그 패턴을 다른 곳에서도 만들 수 있을까? 예를 2022년 이후 세상은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컴퓨터와 대화하기 시작했다. 질문을 하면 답이 돌아왔다. 글을 써달라고 하면 글을 썼다. 시를 지었다, 소설을 썼다. 철학을 논했다. 심지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AI는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생각하는 척 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오래되었다. 1950년,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은 흥미로운 제안을 한다. 기계가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것이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지 보면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인간이 대화만으로 상대가 기계인지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그 기계는 생각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유명한 튜링 테스트다. 당시에는 공상과학처럼 들렸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AI와 대화하고 있다. 그리고 때때로 AI는 놀라울 정도로 인간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정말 의식을 가진 것일까? 여기서 한 가지 생각 실험이 등장한다. 중국어방 논증이다. 잠시 상상해보자. 한 사람이 방 안에 갇혀 있다. 그 사람은 중국어를 전혀 모른다. 그런데 방 안에는 엄청나게 두꺼운 설명서가 있다. 누군가 중국어 질문을 넣으면 그 사람은 설명서를 따라 답을 찾아보낸다. 밖에서 보면 마치 중국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한다. 철학자 존설은 AI도 이와 비슷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는 답을 생성할 수 있다. 대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흥미롭다. AI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을 느낄까? AI는 슬픔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슬퍼할까? AI는 죽음에 대해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할까? 우리는 아직 모른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더 어려운 문제가 등장한다. 사실 우리는 다른 인간의 의식도 직접 확인할 수 없다. 생각해보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직접 들어가 볼 수는 없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표정을 짓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추론할 뿐이다.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식도 믿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AI가 인간과 완전히 똑같이 행동한다면, 똑같이 웃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철학을 이야기하고, 똑같이 사랑을 말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이 의식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일부 과학자들은 말한다. 의식은 특별한 물질이 아니다. 특별한 영혼도 아니다. 충분히 복잡한 정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고. 예를 들어, 물 분자 하나에는 파도가 없다. 하지만 수많은 물 분자가 모이면 파도가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신경세포 하나에는 의식이 없다. 하지만 수십억 개가 연결되면 의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AI 역시 충분히 복잡해지는 순간 의식을 가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아직은 모른다. 현재의 AI가 의식을 가졌다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의식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AI 연구는 인간의 의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AI를 만들수록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되기 때문이다. 도대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기억일까? 감정일까? 자아일까? 아니면 의식 그 자체일까?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은 우리를 마지막 장으로 이끈다. 왜 우주는 이토록 이상한 의식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냈을까? 수십억 년의 진화 끝에
왜 물질은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의식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했다. 하지만 이제 질문을 바꿔보자. 왜 의식이 존재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이상하다. 지구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있다. 개미, 물고기, 새,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인간. 그들은 모두 살아간다. 먹이를 찾는다. 위험을 피한다. 번식한다. 생존한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생존을 위해 정말 의식이 필요할까?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무릎을 망치로 치면 다리가 자동으로 움직인다. 뜨거운 물체를 만지면 손을 바로 뗀다. 이때 우리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몸이 먼저 반응한다. 실제로 많은 행동은 의식 없이도 이루어진다. 심장이 뛰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균형을 잡는 것도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굳이 의식을 갖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 과학자들은 여러 가설을 제시한다. 그중 가장 유명한 설명은 진화론이다. 의식은 생존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숲속에 두 명의 원시인이 있다. 한 명은 단순히 눈앞의 상황에 반응한다. 반면 다른 한 명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 저쪽에 맹수가 있을지도 몰라. 내일은 먹이가 부족할 수도 있어. 지금 저장해 두는 게 좋겠어. 어떤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을까? 아마 두 번째일 것이다. 의식은 단순히 현재를 느끼는 능력이 아니다.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상상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생존 도구가 된다. 실제로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도 아니다. 가장 강한 동물도 아니다. 가장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다. 많은 과학자들은 그 이유 중 하나가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었다. 계획할 수 있었다. 협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한다. 만약 의식이 단순히 생존 도구라면 왜 우리는 철학을 하는 걸까? 왜 우주의 시작을 궁금해할까? 왜 죽음 이유를 고민할까? 왜 예술을 만들고 왜 음악에 감동할까? 이런 것들은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인간은 수천 년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해왔다. 나는 누구인가? 왜 존재하는가?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어쩌면 의식은 단순한 생존 도구를 넘어선 무언가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일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더 대담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어쩌면 의식은 우주가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현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보자. 138억 년 전, 우주는 뜨거운 에너지로 시작했다. 별이 탄생했다. 행성이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따라왔다. 의식은 어디서 오는가?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다. 뇌를 연구하면 될 것 같았다. 신경세포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았다. 기억과 감정을 분석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의식을 파고들수록 질문은 오히려 더 많아졌다. 우리는 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왜 그 정보가 경험으로 느껴지는지는 모른다. 우리는 자아가 생각보다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왜 우리는 하나의 나로 느껴지는지 모른다. 우리는 AI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의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AI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인류는 원자를 쪼갰다. 달에 갔다. 블랙홀을 촬영했다. 중력파를 발견했다. 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 내가 왜 나인가?
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낙관적이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한다. 뇌를 더 정밀하게 이해하고 더 강력한 컴퓨터를 만들고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면 언젠가 의식의 비밀도 밝혀질 것이라고. 실제로 과학의 역사는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들을 해결해온 역사이기도 하다. 한때 번개는 신의 분노였다. 질병은 저주라고 생각했다.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다. 하지만 과학은 조금씩 답을 찾아냈다. 그래서 의식 역시 언젠가는 설명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말한다. 의식은 본질적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일지도 모른다고. 왜냐하면 과학은 객관적인 세계를 연구한다. 반면 의식은 철저히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이다. 과학자는 뇌를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슬픔 자체를 측정할 수는 없다. 사랑 자체를 측정할 수도 없다. 당신이 보는 붉은 노을의 느낌을 숫자로 표현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일부 철학자들은 말한다. 우리는 의식의 작동 원리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의식 자체는 끝내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실패가 아닐지도 모른다. 생각해보자. 우주는 138억 년 동안 진화해왔다. 별이 태어나고 은하가 만들어지고 행성이 생겨났다. 그리고 어느 날 우주는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냈다. 그 존재가 바로 우리다. 우리는 별을 본다. 우주의 시작을 연구한다. 블랙홀을 계산한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의식 연구란 어쩌면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도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의식은 특별하다. 우리는 블랙홀을 연구할 때도 양자역학을 연구할 때도 결국 의식을 사용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과학은 의식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 의식 자체는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의식의 가장 신비로운 점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같은 질문으로 돌아온다.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나인가? 왜 아무것도 없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존재하는가? 아직 답은 없다.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완전한 답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인류는 앞으로도 이 질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식이란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미스터리이면서 가장 개인적인 미스터리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의 의식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왜 하필 이 우주의 수십억 명 중에서 당신은 지금 당신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의식의 가장 놀라운 능력일지도 모른다. 과학이 밝혀낸 사실과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들. 여기는 미지의 우주다. 어쩌면 우주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는 블랙홀도 암흑물질도 외계인도 아니다. 바로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는 당신 자신의 의식일지도 모른다.